예, 뭐 지금 바로 말을 이어가자면,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에 대해서 그 사퇴론을 계속 원래도 불붙였던 쪽이 있지만 그게 좀 힘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본인이 오늘 다시금 안 나간다라고 말을 했지만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세 분 다 버티긴 할 거다라고 버티긴 보시는 거죠. 네. 굳이 말하자면 버티는 것도 아니고 힘이 그냥 없어서 있는 거죠. 그냥 있는 거죠. 내보낼 사람들도 굳이 어차피 장동혁한테 책임을 씌워야 되니까. 이게 뭐 지금 말하자면 이게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낼 때도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사퇴하라 너무 다르잖아요. 나 했어. 아니면 뭐 나 말은 했다. 지나가면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 목소리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야, 연기까지 우리 헬마 오늘. 네. 사태가 결국은 그러니까 버티고 이렇게 내보낼 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퇴를 일단 본인이 전혀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최고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비상 사태를 만들어서 비대위로 가는 그런 것도 지금 최고위 구성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당에서 사퇴를 소리 높여 목소리고 외치는 사람들은 딱 친한 게 몇 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김진태 지사가 결자해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결자해지도 약간 좀 모호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멋졌던 장동혁으로 돌아와 달라. 예, 멋진 장동혁은 어떤 장동혁인지 잘 모르겠는데. 언제쯤일까? 27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장동혁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사퇴 뉘앙스는 품고 있지만 정확하게 사퇴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얘기를 좀 급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사실상 친한 게 일부와 주호영 의원 정도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 전체 여론이 되기에는 당의 좀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는 중심들이 속으로는 불만이 엄청 많아도 두고 보자. 지방선거 끝나고 한번 두고 보자. 너가 책임자고 해제라고 지켜보는 관망세이기 때문에.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이 당을 어떻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 보면은 장 대표가 지금 물러나면 어차피 선거 망하는 거잖아요. 장 대표가 물러난다고 선거를 갑자기 확 이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조금 덜 질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장 대표는 이 선거 패배 책임을 좀 비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직격탄을 피하고 오히려 이제 이후에 뭔가 이 주류를 교체하려는 시기에 지금 비장동혁파에서는 애매해진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오히려 장동혁이 여기까지 책임을 지고 버텨주는 게 낫다. 해야 나중에 또 책임을 확 씌워가지고 당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장동혁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 와, 근데 전 사실 망할 거니까 네가 그냥 뒤집어서 끝나.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런 사진 있잖아요. 아까 뒤통수 사진. 그러니까 차관보 급이라고 말을 아무리 했다고 하더라도 아니 비서와 차관보 급은 우리가 상상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짓말처럼 느껴지던데. 처음에 차관보라고 했어요. 애초에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차관보라고 했어요. 라고 했다가 JTBC 보도 나오고 나서 당에서 어젯밤에 뒤늦게 차관보 급 인사라고 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야당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건데 이게 버티나요? 저희는 이제 녹화를 하고 5시에 보실 분들께서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제 헬마 라이브에 헬마의 동남풍을 보셔야 돼요. 자세히 털고 왔어요. 같이 보면 돼요. 차관보 급도 아니에요. 그것도 국민의힘이 그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비서실장, 그 차관의 비서실장이니까 자기들 개념에서는 차관 바로 밑이니까 차관보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직급은 차관보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차관보급도 아니고. 그러니까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은 그냥 생으로 거짓말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JTBC에서 이제 어제 팩트체크를 하면서 차관보 급도 아니다라고까지 못을 박아버리면 저것도 골치 아프게 또 무슨 뭐 열심히로 가자 뭐 어디 가자 머리 아프게 할 것 같으니까 약간 거기서 약간 여지를 좀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인 거지.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팩트체크를 했었던 JTBC 팀에서도 차관보급이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인정했어요. 오늘 저기 SBS 라디오에 김건우 나왔거든요. 외통위 국힘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했어. 급이 안 맞다는 건 출신이죠. 본인이 급이 안 맞다는 걸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안 맞지 않는 진행자 물어보니까 뭐 그렇죠라고 이제 인정해서 급이 안 맞다는 거를.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심지어 외통위원들도 이 방미 성과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달받는 게 하나도 없대요. 외통위 간사가 모른다든지 말이 됩니까? 이런 것 핵심적으로 갖고 왔으면은 그러니까 밖에는 공표를 못 하더라도 당 내부적으로는 핵심적으로 공유를 하고 얘기를 좀 해줘야 그 방송 나오는 사람들 와서 좀 실드를 치고 싶어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못 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 언론들도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도대체 그럼 그 일정을 실제로 짠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할 때만 하더라도 뭐 폴라 화이트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일정에 주로 관여하는 게 김대식 특보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거든요. 일정 관련된 안내도 기자들한테 이제 김대식 특보가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누구누구를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고 뭐 폴라 화이트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중이고 설명을 할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당이 공식적으로 일정을 짜는구나. 국회의원이 중간에 다리를 놔가지고 뭔가 일정을 만드는구나라고 인식하게 했는데
막상 갈 때 보니까 실제 일정보다 이틀 당겨서 가고 올 때는 3일을 더 늦춰서 오고. 근데 저희가 지금 헬마라이브에서도 계속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 당겨서 갈 때 그 이틀 앞에 만난 사람이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인데 그 데럴 아이사 하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미국 로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 불출마해가지고 정계 은퇴할 사람이에요. 예. 정계 은퇴할 하원 의원은 이게 몇 선을 했든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 나가리 된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죠.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예. 사람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보통 그러면 완전 은퇴를 해서 집에 가거나 그게 아니면 로비스트가 됩니다. 말하자면 데럴 아이사가 앞으로 로비스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중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의원들은 주로 그 타겟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일정은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로비를 한 라인을 타고 국민의힘에 저 라인업을 해줬을 텐데 예.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데럴 아이사가 계속해가지고 쿠팡 관련해서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아하. 입장을 내고 뭐 조직을 해오고 이랬었기 때문에 예. 혹시 쿠팡 대관 쪽에서 혹시 쿠팡 로비스트를 타고 데럴 아이사의 입장을 잡아줬기 때문에 당에서도 모르는 일정이 갑자기 추가가 뿅 되고 그래서 김대식 특보도 모르는 상태로 당대표가 먼저 나가고 이렇게 됐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 마지막에도 갑자기 차관 비서실장? 어처구니 없는 인사랑 일정이 잡혔다고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의원들이랑 공유가 안 된 일정이 뿅 생겨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일정 늦추고 왔잖아요? 본인만. 그러면 예.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 일정은 누가 만들었냐? 예. 갑자기 그 현재에서 그걸 잡았을 리는 없고 그러면 이것도 혹시 쿠팡 쪽에서 라인업 잡아준 거 아니냐? 와.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인사가 다 딱 그렇게 애매해요. 어디에 공식적으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정부 인사라고 하기에는 예. 애매한. 그래서 대관 업무를 하는 로비스트라면 타겟으로 삼기에 딱 좋은 사이즈거든요. 예. 데럴 아이사나 아니면 이제 이번에 뭐 왁스하는 그 비서실장이나 둘 다 차관으로 올라가는 중간다리 역할. 혹은 뭐 이제 미국 의회 로비를 할 때 처음에 고리를 걸기가 좋은 정도의 사이즈. 딱 그 사람들이라서 이거는 국민의힘의 공식 라인이 아닐 것 같다. 저는 그 의심을 계속합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은 무슨 저희 취재 기자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심각한 스캔들이 될 텐데. 그럼요. 이거 너무 심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일정은 이상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야기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당권파 쪽에서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기자, 미국 차관하고 우리 차관하고 다른 거 알지?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어봐야 돼. 이게 예.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해방까지 가요? 해방 이후에 일본의 서적을 보통 번역해서 보잖아요. 예. 일본 놈들이 먼저 이게 죄송합니다. 일본 놈이요? 여기서 다카이치 일본 사람. 아니 공물 막 했다길래 그 당시 뭐 일본 놈들이 그 당시 이제, 한정. 그 당시 유럽의 책을 이게 우리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할 때. 그러면 이제 뭐 소사이어티 이런 것도 사회라고 하는 거. 아. 로맨스를 낭만으로 이제 그렇죠. 번역하듯이. 일본의 언어를 이제 우리가 재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장차관도 그거에 이제 파급된 영어들이에요. 다 예, 관료조의 자체가. 1대1 대응되는 건 아니다. 영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 관료제를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우리는 왕정국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그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미스가 났냐면 아까 이제 헬마 형도 라이브에서 많이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국 그 장관하고 장차관 보까지는 4가지 등급이 있어요. 예. 이 첫 번째 등급이 세크레터리 장관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부장관은 데퓨티 예. 대리인이잖아요. 예. 데퓨티 세크레터리 예. 이게 부장관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차관이야. 아, 예. 그렇지. 예, 차관 밑에 1차관, 2차관. 그리고 언더 세크레터리 이게 거기서 차관이라 부르는데 원래 차관이라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용어의 혼종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2등인데 예. 사실 미국에서는 3등짜리하고 같이 매칭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차관보는 4등짜리거든. 예. 근데 걔랑 하니까 우리는 그럼 좀 센갑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4등도 아니야. 아. 그 4등의 비서실장이야. 검증 대상이 아니에요. 번외 등수예요. 번외 등수. 예. 근데 이거를 구라를 친 거지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예전에 대북 특별대사 한다고 한참 한국 왔다 갔다 했던 2018년에 우리 그 북한하고 스티브 비건 예. 부장관이에요. 예. 그때 부장관이 이 사람이 데퓨티거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차관이라 보여. 그러니까 급이 만든 거죠. 급이 그렇죠. 맞는 네, 그래서 닭 한 마리 막 먹을 때 사람들이 부장관인데 이 차관이니까 여기 막 와서 막 회의하고 닭 한 마리 먹고 닭 한 마리 좋아했다고. 논란이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그게 급이 맞는 행동이야. 근데 이번에 개빈인가 뭔가 하는 놈 있잖아요. 닭을 먹든 뭐 소를 먹든 아니에요. 그 취재하면 안 돼. 마음속 강점기예요. 다 일제 강점기야. 그러니까 땡땡 놈. 아니 어이없는 게 뭐냐면 저는 뭐 동아태 담당 차관보 정도라면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미국의 차관보가 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책임자거든요. 그게 뭐 물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예. 급이 차관보가 최종선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차관의 비서실장은 이거는 책임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애초에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직위에 있지 않아요. 그럼 보조하는 사람이지 일정 잡고 일정 조율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본인의 업무인 거지.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애초에. 그렇죠. 직급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게요. 애초에 예. 뭐 직책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만나고 와가지고 막 차관 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걸 걸릴 것 같으니까 뒷모습을 찍어가지고 그걸 차라리 그럼 사진 공개를 하지 말든지. 아니, 이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은, 이번 주 내내 모두가 궁금했죠. 그러니까요.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데, 당에서 계속 뭐라 했으니까, 외교 결례가 된다. 이거 보안을 미국 국무부가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는 밝힐 수가 없어. 라고 하는데, JTBC가 메일 보내자마자 국무부가 바로, 이 사람은 누구고요? 무슨 말을 했습니다. 바로 밝히잖아. 바로 공개하잖아요. 미국이 예의 없는 놈들 이렇게 결례를 한다니까. 그럼 국민이 뭐라 했어야 되냐면은, 네? 미국이 외교적 결례를 저지른 거다. 네. 우리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우리 끝까지 신의를 지켰는데, 네. 쟤네가 바로 JTBC 좌빨 방송사에다가 접속해줬네. 라고 네. 바로 반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오늘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자, 한미운동 갑시다. 국무부는 한미운동. 또 국무부 네. 입장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근데 저희가 밝혀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서, 다 나왔는데, 박준태는 심지어 JTBC의 추정이래. 뭔 소리예요? 뭐가 추정? 어디에 추정이야? 아니, 답장이 왔는데. 국무부가 공식으로 확인을 해줘갖고 신문 아. 나왔는데, JTBC의 보도는 추정입니다. 이러고 있어. 야.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당에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무적 기능이. 이 정도면 규탄대에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저 반미 진짜 집회 가야 돼, 솔직히, 지금. 네, 너무 좀 네. 부끄럽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아니,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부끄러움 없이 다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정당인가 싶어서.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오늘 현안 브리핑을 정동영 장관 해임 건의안을 그러니까요. 갖고 와서 했다가 자체가 나 정말 무슨 생각이냐. 그리고 기자들이 그걸 안 물어볼 줄 알았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무슨 모르겠어요. 이미 약간 내려놓은 지도 됐는데 오늘 일정과 대화 나눈 걸 보면 진짜 이거는 당이 아니다. 진짜. 제가 이게 봤을 때 지금 부성시 영덕동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네. 외교 참사는 그런 거에 이거예요. 안보에 해당하지도 않아. 네. 아니, 어디 차관보 이 소중한 거를, 이 중요한 거를 결례를 일으켜? 국무부가? 이거 말하지 말기로 했잖아요. 근데 제일 야당을 방송사에 지금 왜 주냐고. 연맹인 거 아니에요, 지금 거의. 규탄합시다, 규탄. 네, 아.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현상이라고 네.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다른 분석은 사실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가지고 예. 말언기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어처구니가 없는데 의미가 없죠. 예. 그 한 단계 더 가서 생각해 보면 제1야당의 실력이라는 차원에서 예.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기다. 이게 제1야당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여당이 뭘 어떻게 해도 방어가 안 되는 그렇죠. 견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네. 가는 거라. 그렇죠. 그 왜 실력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주 기본적인 사안이거든요. 미국 정부는 우리 행정부하고는 좀 작동 방식이 달라가지고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 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처럼 심지어 기자가 질의를 해도 그거는 뭐 보안 상황이라 답변할 수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라 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거의 막 자동방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소송거래야 막 뭐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미국은 전혀 안 그래요. 이거를 조금만 경험을 해봤으면 알 수 있는 게 저만 하더라도 JTBC에서 이번에 이제 그 특종한 그 팩트체크 팀을 만들 때 창립 멤버가 접니다. 오, 역시. 그렇죠. 그때 우리가 제일 재미 보기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에 메일 보내는 거예요. 미국의 기관들은 거의 곧바로 답변을 해요. 이번에도 국무부도 메일 보내고 시차 지나고 나면 업무 시간 되자마자 한국에서 메일 왔네? 그래서 답변한 거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특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언론사에서 질의를 하면 거의 무조건 답변이 오고 거의 뭐 가장 빠르게 답변하는 게 속성이라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의 사물을 보는 사람들 같으면 이걸 모르면 바보야. 이런 애들이 당에서 사물을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모르는 상태니까 만약에 누가 이걸 질의를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바보 같은 거야, 그냥. 실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도 상당히 좀 심각하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근데, 이 예. 대화한 내용도 너무 웃긴 게, 그래서 그 비서실장이랑 무슨 얘기 했나요? 라고 했을 때, 미국의 공공외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미국 우선주의 외교 원칙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했대. 이 비서실장 예. 아저씨가. 막아줘라 막아. 누가 몰라?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그 국무 대단한 사람 만나서 한 얘기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원칙을 가지고 이거 누가 모르냐고. 이거 그렇지, 내가 여기서 그렇지. 구글링을 해도 바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온 가서 거니까. 차라리 이 개빈인가 뭔가 하는 닭 한 마리 먹었으면 그래서 네, 미국 가서 닭 한 마리 먹으면서 그 DC에 설렁탕 잘하는 데 있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야당 대표가 거짓말했다는 게 너무 용납이 안 되고 언론사에 그렇죠. 뭐 하나 잘못 쓰더라도 당장 소송하고 문제 제기하면서 온 나라를 뒤집어질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왜 이걸 거짓말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공격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않는지가 좀 아쉽다는 근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기서 약간 너무나 실드 심각한 들어가면 일이거든요. 약간 실드 들어가면 실드하지 마세요. 장동혁은 몰랐을 수 있어요. 장동혁은 이게 장동혁 대표는 부장관인 줄 알았구나. 진짜인 줄 알았을 수 있어. 네. 다 비서실장 난 모르겠고 진짜로 급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이 지금 부장관입니다. 부장관인 줄 알고 대화했더니 장동이 또 통수를 맞았다. 그럴 수 있어.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가능한 시나리오. 장 대표 어디가 유튜브도 조작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당협 관계자분이 예전 관계자분이 주의소. 하고 사실 와가지고 논란 아니고 조작이잖아요. 당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때 당에서 걔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이것도 주의소 거짓말 원래 논란이야? 아니야?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때 뒷통수가 닮았던데. 그럼 그것도 장동혁 대표 알았을까? 전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영민한 분이 아니에요. 지금 회사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연기를 위해서 미리 섭외가 돼가지고 지금 이 멘트를 치는구나 이런 상상을 못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나온 거다. 김은지 기자님 식으로 하면 그 장동혁 대표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진 않았더라도 저 당이 지금 거짓말쟁이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당 대표의 공식 일정과 관련된 문제에서 저 당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자들과 국민들을 속일 준비가 돼 있죠. 그렇죠. 속으면 좋은 거고, 그쵸. 안 속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알고 몰랐네. 약간 이러고 간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 돼요? 아니 무슨 이게 작은 말이 안 되는 언론사도 거죠.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데. 그죠. 전 진짜 좀 황당한 것 같아요. 적어도 당 차원의 사과는 나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 아이고 나도 속았네. 이러고 갈 수 있는 건가? 진짜 약간 기자로서 좀 뭔가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모멸감이 느껴지는. 네. 근데 이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두 가지의 이제 프리즘인데 하나는 실제 차관을 만났어도 우리나라 차관이 아니라니까요. 한자 다음 차자가 아니야. 그 다음이에요. 차관이지. 그럼 얘가 만나는 차관이고 이제 차차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용어의 혼종을 이용하는 거는 모든 정권이 하던 거라서 용어를 갑자기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럼 문재인 때는 왜 안 그랬냐? 뭐 옛날에 왜 안 그랬냐? 그럼 할 말 없으니까 그래 좋아. 그 용어는 그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1대1하면서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용어의 어떤 혼종으로 속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면 거기까지는 용어의 혼종까지는 아닌데 데피니션을 속이면 안 되지. 그럼요. 네. 그것도 안 맞는 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관을 만났다고 해도 말했잖아요. 제가 넘버 3를 만나고 오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넘버 2 만났다고 착각하겠지. 그럼 그 정도면 잘 막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런 논평을 해야지. 원래 여기서 정상적이면 여러분 차관 만나고 차관 갔습니까? 다음 차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약간 깔아문대는. 이게 사실 이정주 기자가 말씀하신 게 김은지 기자님도 말씀하신 본질하고 굉장히 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정당과 관련된 비평을 하는 거였으면 차관보를 만나고 실제로 사관보를 만나고 그쵸. 와야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비평적 단위에서는 그쵸. 원래 같으면 야당 대표가 갔으면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나라와 관련된 우리 외교원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가서 만나고 차관보 만나고 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짜친 일이다. 요렇게 가야 되는데 그 수준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저는 사실 헬마이 말한 그거 논평을 준비하려고 씹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아니 이게 준비한 거 한 번에 날아간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야 이런 게. 집에서 공부했던 거. 야 이거는 내가 그 정도 급도 안 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눈 가리기 아웅도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번 방문이 실질적으로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이 있는 방문이었냐 아니었냐라는 정상적인 비평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이 당은 애초에 국민들을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야 뭐라도 비슷한 거 하나 가져와봐 이러려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네가 동아태 차관보급의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걸 기대하지 않았고 그 위에 뭐 차관이나 부장관이나 심지어 뭐 무슨 국무장관을 만날 생각 애초에 없었어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당 대표가 자신 있게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야 혹시 부통령 만나고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진짜 우리 그런 얘기 했다니까. 네. 야, 폴라 화이트를 타고 넘어가면은 트럼프까지 막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죠. 김민석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던 것처럼 야 그래도 벤스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기대가 그냥 저 사람들한테 속은 거야. 네. 야당 대표라면 의뢰이 그러겠거니 기대했었던 그 기대치를 이용해가지고 우리 전부를 속인 거죠, 열흘 동안. 그러니까 우리 반성해야 돼요. 아. 우리는 여전히 장동혁을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고평가하고 있어.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야, 저는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에 아니.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네. 조금 모자라신 분인 거야. 약간 부족하신 분인 거야. 약간 진짜 자질이 모자라신 모욕적입니다, 거야. 진짜. 네, 약간. 반성합시다. 네. 네. 반성합시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 안 수정하시는 거죠? 지지율요. 예. 이 정도 상황인데? 네. 이것조차도 이제 경선에 묻힌다. 아, 오케이. 김은지 기자가 덫을 넣네. 네. 근데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게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뭐 오보 하나 가지고도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그 온도차가 너무 좀 전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언중이 듭니다. 단골이잖아요. 뭐만 하면 언중이 그만 좀 걸으라고 진짜. 어차피 가가지고 제대로 대충 이거 할 거면서 뭐 하기 전에 무슨 막 논평 쓰고 막 난리 부르스리 쳐놓고 아무튼. 네. 아유. 몇 번 갔어요, 최근에? 저는 제가 직접 안 가기 때문에. 아니, 누가 보면 뭐 그냥 6시간 있다 온 것처럼. 경위서를 너무 많이 써요. 부장이 가는데 부장한테 그죠. 미안해 아까. 맨날 그죠. 제가 경위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저번에도 네, 그죠. 지금 국민의힘에 이거는 이유 없음. 뭐 이래서 네. 사유가 안 됨. 제가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당은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결국 위기의 본질인 것 같아요. 자기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지방선거 조질 거니까 나는 책임지기 싫고 그럼 장동현 끝까지 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은 어떻게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망할 거를 알고 있고 어차피 개망할 거니까 그냥 동혁이한테 책임지라고 해라라는 거는 이 당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렇게 개망했을 때에 오게 될 후폭풍에서도 나는 뭐 크게 안 다칠 거니까 당이 조져지든지 말든지 그냥 장동혁한테 덮어 씌우자라는 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기초적인 책임의식도 없는 사람들, 하다못해 자기가 큰 정치인이 되고 싶은 사람 같으면 그래 장동혁 맡겨놓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냥 내가 뒤집어 쓰겠다. 예. 중량급 정치인이라면 그래도 우리가 장동혁을 치워야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될 거 아니냐. 내가 뒤집어 쓰겠다. 질선 거지만 내가 안고 가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야 정상적인 정당인데 그렇죠. 중량급 정치인들일수록 말을 안 섞으려고 다 조용해요. 그러게요. 삼선 이상은 다 뭐 입을 열지를 않아. 아니 이런 당이 어떻게 당을 끌고 갑니까? 진짜 처음에 웃었지만 거의 울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랜만에 쿠팡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버는 쿠팡이 한국에서 그 본 돈을 활용해서 한국을 공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얼마나 사람 화딱지 납니까? 진짜 난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쿠팡이 로비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쿠팡의 로비 지출액이 대폭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5년 4분기에 89만 달러, 우리 돈은 13억 원이었는데요. 2026년 1분기 178만 달러, 26억 원, 2배로 늘었습니다. 근데 로비의 대상이 미국의 벤스 부통령실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미국 가갖고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 벤스가 쿠팡 얘기했잖아. 거기까지 그 로비가 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 로비의 내용을 보면 진짜 괘씸하고 또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한미 동맹의 위협을 가한다. 이 논리를 로비하고 있는 거야. 쿠팡에서 쿠팡에서 지들이 개인정보 유출한 거는 얘기도 안. 근데 얘네 불법을 저지른 것을 우리나라 기관이 수사하는 것을 한미 동맹을 한국이 파괴하려고 한다라는 논리를 개발해서 로비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로비의 내용 중 일부분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경제, 통상, 유대 강화 노력에 대한 논의. 이게 굉장히 위험해. 위험해요. 그래서 쿠팡에서 후원금을 받는 미국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실제로 우리 정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어. 실제로. 이게 지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말이야.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어. 국민의힘이. 장동혁이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갔다가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한에 참여한 사람이야. 맞아. 누구냐? 아이사. 아이사. 테러라이사. 12선. 이 사람 만나고 온 거야.
근데 갔다 오자마자 장동혁이 쿠팡 얘기했어 안 했어? 했잖아. 맞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미국 측은 최근 쿠팡 사태를 비롯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의원님, 이 간단치 않아요. 네. 실제로 지금 쿠팡에 대한 미국 그 입법부 행정부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건 분명하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쿠팡의 로비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지적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가 굉장히 좀 로비 업체가 4군데에서 7군데로 확대됐고요. 로비의 명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한미동맹 관계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하는데 실제 그것들이 이런 서한 발송으로 외화되고 있고 움직임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국의 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들어와서 지금 또 국민의힘에 논평을 내요, 막. 맞아요. 이런 논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외교 행보는 국익훼손이다. 맞아요.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저러고 돌아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과 책임은 쿠팡에게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한 내용 중에 제가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던 것은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보낸 서한. 25년도 11월 달에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쿠팡을 박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감도가 낮은 개인정보 유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3,300만 명 국민의 어떤 개인정보가 다 털린 거거든요. 전 국민이 다 털렸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페이스북 관련해서 개인정보 유출된 건에 대해서 미국은 5조 9천억 배상 명령을 했고요. 이동통신사인 T-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7,6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5천억을 배상 명령을 했고요. 신용평가사인 에퀴팩스라는 곳에서는 8,300억에 대한 배상 명령.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엄중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팩터하고도 다른 3,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박해한다라고 하는 접근은 완전한 왜곡이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법부든 행정부든 관계 설정을 잘 해나가야 되는 분명하게 맞지만 모든 외교 관계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계들은 기본적인 전제가 팩트와 국익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처럼 미국에서 말 한마디 하니까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해가지고 오히려 그쪽 편에서 해가지고 우리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이 행태는 저는 매국노입니다. 아유 큰일 났어. 근데 이게 뭐 화나서 끝날 문제가 아니야. 계속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니까. 나 지금 너무 걱정되네. 그래서 실제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한미의원연맹의 우리 당 의원들께서 얼마 전에 미국에 방문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가서 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들을 했고요. 지금 저희 정부의 외교 채널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국내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걸 방치했을 때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를 해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행태거든요. 국민의힘도 이렇게 문제인데 이게 쿠팡이 일단 진짜 문제인 게 한때 잠깐 이제 또 탈팡 러시가 또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 추정인데 니들이 탈팡을 해?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력히 마련한 것 같아. 뭐냐면 뭐 이건 내 경험 안에서 인터넷 하잖아? 뭐만 해도 쿠팡이 또 나는. 맞아요. 기사 보더라도 기사 보고 있는데 쿠팡 딱 또. 뭐 또 야동 봐도 쿠팡. 아니 뭐 그냥 다 쿠팡이야. 예를 들면은 계속 또 쿠팡이. 제가 탈팡하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안 사겠다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물건을 검색해가지고 또 클릭을 했거든요. 갑자기 쿠팡이 가 있더라고. 그지? 그러니까 쿠팡에다가 아예 네이버 스토어에 쫙 깔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동생 김범석 동생 김유석한테 이제 동일인 지정 방식을 해가지고 이제 불이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 말 그렇게 짧게 하면 못 알아들어 곽 수사는. 그러니까 지금 김유석의 동생이 한국 지점에 있는데 네가
쿠팡 원래 사장님 김범석이 동생 특정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가 지금 김범석의 오더를 받아서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한국 회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재를 가하려고 하니까 네. 이래가지고 더 쿠팡이 지금 더 로비를 세게 하는 것 같다고 봐요. 이거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얼추. 쉽게 얘기하면 네. 쿠팡의 김범석이가 김범석 범킴 한국에서 법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죠. 회피하려고 하잖아. 다 우리가 도망갔죠. 많이 다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 뺐어. 네. 다 뺐단 말이야.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엄청 큰 기업, 대기업으로 딱 지정이 되잖아. 네. 대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 대기업을 지배하는 무엇인가를 지정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사람으로 해야 돼, 기본적으로. 오케이. 왜 사람으로 지정하냐? 이 사람은 너무나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야만 돼. 오케이. 그래서 사람으로 지정을 해야 돼. 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을 둬서 사람 말고 법인으로 둘 수도 있게 해놨어.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사람으로 둬야 돼. 근데 이번에 공정위가 사람으로 둬라 이번에. 김범석이 너 둬라 했는데 쿠팡에서는 됐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네. 부연 좀 해주세요. 일단 팩트 좀 짚으면요. 네. 현재 쿠팡 관련해서는 그 동일인 소위 말하는 기업 집단의 총수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 지금 돼 있죠. 예외 규정이 적용돼서 예외 요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지정이 돼 있는데 5월 1일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단을 해가지고 동일인을 사람 즉 범킴으로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5월까지인가요? 예,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주는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쿠팡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반박 입장문 내고 막 지금 난리 움직여요. 났어. 근데 이게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쿠팡에 대한 의도적 차별 또는 의도적 규제를 위해서 이런 접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황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검토를 하게 됐냐면 작년 연말에 쿠팡 청문회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범킴 동생인 김유석이 한국 계열사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인 임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외 요건 중에 말하자면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계열사에 친족이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게 사실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외로 법인을 동일 총수로 지정할 수가 없게 된 상황이 확인됐으니 이 부분은 당연히 범킴이라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이제. 그렇지.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에서 확인했던 내용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각도로 자료도 취합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종합해서 다음 주면 아마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사는 이미 그렇게 변경된다라는 게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다음 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법인 동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외는 말 그대로 예외이기 때문에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38조 문제거든요. 그 규정에 따라서 한국 법령에 따라서 하는 절차기 때문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없지. 이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저는 내정 간섭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의 법 절차 테두리 내에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우리 미국 기업이니까 우리만 빼줘. 그럼 한국에 경영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나가야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쿠팡에서 뭘 끌어오냐면요. 그 SOL 건을 와, 진짜. 그럼 빈살만 그 사람을 봐봐. 동의로 해야 되냐? 지금 경실련에서 계속 동일인 지정 촉구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쿠팡이 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입장문을 냈어. 야, 그럼 S51도 빈살만 왕세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라. 총수로 지정. 이거는 이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 SOL은 국영기업이란 말이야. 비아냥거리는 거네. 국영기업. 완전 논리가 너무 좀 뭐 속된 말 허접합니다. 허접한데 아무튼 요런 상황에서 이 김범석에 대한 동일인 지정 변경 건은 국내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 진행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 틀거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여타의 외국계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이 쿠팡하고 결정적 차이는 다른 기업들은요. 대체적으로는 전 세계에 또는 미국 본사에 많은 역할들과 매출 창출을 합니다. 근데 사실 쿠팡은 한국 빼면 없어요, 사실상.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 열받아 나는 그래서. 이 총수 지정의 제도 취지하고 정확하게 부합하는 거예요. 예. 이 국내에서 거의 다 기업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이 몇몇 사람들의 사익 편취를 막자라는 게 이 총수 지정 제도거든요. 네. 딱 그 꼴입니다, 지금 쿠팡이. 아니 그 제가 뭐 소비자분들의 불편을 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쿠팡 안 써도 편하대. 처음에는 쿠팡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대. 근데 탈팡 이번 했잖아. 다 많이 해보니까 대체가 된다는 거야. 실제로. 맞아요, 진짜. 아 그냥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네이버에서 사면은 불편한 거 있어 없어? 나는 똑같이 나는 원래도 안 썼지만 똑같이 살 수 있어. 맞지? 근데 사람들은 쿠팡만이 뭐 새벽 배송이 있고 엄청 편한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익숙하니까 또 이제 해보면 아니라니까. 주소라든지 결제라든지 입력하는 게 좀 귀찮은데 그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국민의힘 너희들도 빨리 밝히라 이거예요. 좋았다. 아이사 만나가지고 너 무슨 얘기한 거야? 우리가 좋았어. 너 우리의 법대로 쿠팡도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아이고 그것도 제가 잘 받들어가지고 한국 가서 제가 한번 싸워보게 이거 한 건지 밝히라 이거. 좋았어.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장동혁 이야기 잠깐 하나만 더 합니다. 짧게. 네. 장동혁은 대한민국 귀국까지 미루면서 만났던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라는 뒤통수 막 엄청나게 자랑했죠. 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죠. 그런데 저 뒤통수가 누군지는 밝히질 않았어요. 예, 외교 관례상 밝힐 수가 없대. 네. 그런데 JTBC가 누군지를 밝혀냈습니다. 장동혁은 외교 관례상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 JTBC가 미국에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줬대.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가 아니라 미국 국무부의 차관의 비서실장이었더라. 그게 누구냐? 개빈 왁스. 개빈 왁스. 아, 저 턱수랑 비슷하네. 93년생이고요. 나보다 동생이네? 부정선거론자. 개빈 왁스. 왁스. 그리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미국 국무부가 이번에 밝혔어요. 네,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대변하기 위해 미국의 국익이에요. 미국의 국익이야.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만나겠다는 미 국무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어요. 진짜 열받지 않아? 저 국익이 쿠팡 말한 거 아니야? 와, 진짜 열받잖아. 포함되어 그런데 있을 수 있죠. 이게 지금 알려졌잖아. JTBC를 통해서. 네네네. 그러면 나 같으면 장동혁이 얼굴이 화끈해질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장동혁.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급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이름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관복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그쪽에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저희가 확인해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야? 미국 형님들이 밝히는 거는 괜찮지만 우리 동생은 밝힐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을 모욕하는 얘기입니까? 와. 아니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언론의 취재에 응해서 다 얘기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왜 안 밝히겠다는 거야? 형님만 밝힐 수 이게 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어떻게 참아요? 못 참지. 나중에 혼날까봐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에는 이제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부장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관이 있고 차관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거에 그 최종건 외교부 1차관 했던 분 얘기에 따르면 차관 비서실장은 자기도 이번에 처음 들었답니다. 그래? 차관 비서실장은 처음 들었고요. 외교 전문가인데. 네, 우리나라의 차관이 미국 국무부하고 소통할 때는 부장관하고 이렇게 그 말하자면 격을 맞춰서 소통하는 거고 미국의 국무부 차관은 말하자면 우리나라하고 좀 급이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인데 그 외교 전문가도 처음 들은 차관 비서실장을 만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중앙부처 한 3급 내지 4급 공무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 국격의 문제야. 아니 봐봐.
차관의 비서실장한테 메일이 왔다고. 야, 나하고 못 가. 야, 큰일 났어. 야, 나를 만나러 가야 돼. 이런 공항에서. 거야. 그러면 이게 진짜. 우리 국격의 문제잖아. 그렇지. 장동혁은요, 대한민국 의전수열 8위입니다. 맞아. 세금으로 갔다 왔잖아, 세금으로.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지금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짜. 지금 이제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거는 이제 구체적인 대화 내용, 특히 장동혁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게 지금 못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새로운 어떤 내용, 문제적인 내용이 드러나면 또 한 번 또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정말 참 그 언론사들이 케빈 왁스한테 메일 많이 보냈을 것 같습니다. 또 조만간에 케빈 왁스는 또 얘가 젊고 일종의 좀 유명세를 타고 싶은 마음에 또 답장을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 줄 수도 있고. 부정선거론자더라고. 케빈 왁스. 그런 사람만 만나고 다녀. 아휴. 쿠팡 로비 받은 사람, 부정선거론자. 저 자리에서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렇게 밝혀왔는데 미국이 그러면은 관례를 어긴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거기에는 막 끙끙대면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 장동혁. 그래요? 심각합니다, 근데 진짜. 예. 네. 자, 오늘은 쿠팡 관련 제가 한 장 뭐 띄우는 거 뭐 요청드렸는데. 있을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뭐예요?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한. 예, 이게 과거 2019년에 쿠팡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니까 쿠팡이 올렸던 거구나. 진짜 역겹다. 예, 쿠팡 뉴스룸이라고요. 자기네들 그 입장 표명하는 와. 보도자료 내는 데네. 첫 줄이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거짓 소문을 바로 잡습니다. 쿠팡은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입니다. 와, 나 진짜. 쿠팡 계속 애용해 주세요. 와. 2019년도에. 그런데 지금 동일인 지정 김범석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상장 법인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 미국 상장 기업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또 규제받고 있는데 이중 규제다. 맞아. 정말 이거를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참아? 아니 대한민국 국민은 말 하나 살짝 실수해도 연예인들 다 죽이려고 전 국민이 달라드는데 이거는 잘 참아. 나는 진짜 모르겠어 이거. 탈판해야 됩니다. 다시 캠페인 해야 됩니다. 쿠팡의 정말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데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분명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떠나서 국가의 안보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저 사람들이 로비해가지고 막 저렇게 그 여야 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50 몇 명이 우리나라에 서한 보내게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이에요. 맞아요, 진짜.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이게 진짜 위험해. 이게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맞아요. 저는 쿠팡도 지적해야 되지만 이번에 서한을 보낸 공화당 54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의원들한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후진적 외교관계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지. 아니 일개 기업 개인의 그 어떤 신변 문제 가지고 그 대외적인 국가 간의 외교 안보 고위급 외교 안보 협의를 거기 그 걸어놔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해 얼마나 만에.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하나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그렇습니다. 돼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다. 옛날 윤석열 때 생각하면 안 돼, 너네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거 참어, 이 쿠팡을. 잘 참아, 근데. 아니 근데 그 미국에서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거를 또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장동혁이나 국민의힘은 이거는 그거 보낸 사람이랑 만났잖아.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가서 부추기고 온 거잖아.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리고 와가지고 쿠팡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한국 정부 난처하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교수님 진짜 화나죠? 화나지. 그럼 화 안 나겠어요? 그럼 이런 거 좀 다뤄. 유심히 씹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내가 유심히를 씹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시민 작가가 좋아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습니다. 네. 국대 토크에서 이거 다루신 이거 안 적이 다뤄. 최근에. 그리고 교수님이 국정조사 다루는 것도 안 해. 뭔 소리야? 뭐 그 전략공천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약간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 좀 권력 쪽으로만 다루시더라고. 이 사람이 그러지 말이야. 마. 그런 거 교수님. 없어요. 아니라고 하면 증명해 주세요, 다음 주에. 교수님, 제가 교수님 진짜 얼마나 사랑하는데 왜 알지. 그래? 실망해, 나. 뭘 실망해? 내가 무슨 저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그 권력 이야기만 내가 나오고. 언제 권력 얘기를 했어? 김용민이 했지. 이 사람.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이야, 김용민. 내가 다 사랑하는 형이야, 용민이 형. 김엄마. 네, 김엄마 맞습니다. 그 네이밍 내가 만든 거야. 맞아. 맞죠. 이제 그만해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할 때도 있겠지. 근데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 우리나라가 지금. 맞잖아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원한다며. 당연하지. 근데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데 이걸 어떻게 참고 가만히 있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분노해야지. 그러니까 경중이 있잖아. 이게 중하잖아. 아시겠죠? 예. 걱정하지 마. 진짜 나 걱정 안 하게 해줘요. 진짜 걱정하지 마. 나 교수님 부른다고 나 욕 엄청 먹어. 아, 그래요? 야, 고백하네. 댓글에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야. 지금 나 진짜 얘기하는 욕 거야? 많이 먹어. 근데 나 교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시죠? 예. 고맙습니다.